늘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. 캐시접이냐 텍스접이냐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호주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은 텍스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 잠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캐시접이 주는 장점들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뒤에 이면을 보시면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로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돈을 덜 벌겠지. 하지만 많은 워홀러 분들이 내가 받는 페이가 과연 맞는 금액인조차도 확신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.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일을 종사하시냐에 따라서 미니멈 웨이지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냥 지급하는 캐시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실수이신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캐시접을 하시게 되시면 연금 같은 것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또 연금을 못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보험들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워홀분들이 오시면 나 어차피 금방 떠날 거고 연금 그거 뭐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는데 내가 받아서 뭐해. 하지만 그 연금 안에는 내가 크게 다쳤거나 불행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이 든든하게 들어져 있고요. 또 다른 면을 보자면 고용주들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제시를 할까라는 거에서 큰 의문이 있습니다. 왜냐면 텍스접은 연금도 줘야 되고 또 일을 한 만큼 휴가 이런 것도 다 챙겨줘야 되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호주에 계시면서 합법적으로 내가 세금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거고, 그런 기록들이 쌓여야 혹시라도 내가 호주에 오래 거주하고 영주권 계획이 있더라면 활용을 할 수도 있고, 캐시접이 주는 장점은 단지 내가 바로 지금 느끼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 빼고는 여러 혜택들을 놓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 캐시접이라는 게 보통 고용주분들이 구글에다가 미니멈 웨이지 쳐서 그 금액을 너 8시간을 일을 하든 10시간을 일을 하든 하루에 너 이렇게 계산해서 줄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면 당장 금전적인 이득을 따졌을 때 세금 안 내니까 나는 이거 온전히 가져가는 거네. 여기서 세금 1시간에 뭐 2, 3불이라도 안 떼가니까 나한테는 더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어떻게 보면 고용주도 내가 널 위해서 해주는 거야. 너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.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가 정확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당연히 페이가 달라야 되고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죠. 그 세금이 워홀 오신 분들이 15%가 맺어지고 일정 금액을 더 버시게 되시면 거기서 이제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,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다른 혜택들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제 실제 의뢰인 중에 호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병에 걸리셨습니다. 이게 뭐 고용주의 과실도 아니고 그 누구의 과실도 아닌 그냥 이분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여기 호주에서 앞으로도 영주권 계획도 있고 사셔야 되고 뭐 이러신 분이셨는데, 이것 때문에 원래 종사하셨던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 연금에는 장애보험이 따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좀 높게 그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. 20만 불이 넘게. 그래서 그 금액을 온전히 받으실 수가 있으셨죠. 많은 워홀분들이 하나 생각하시는 게 나는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보험이 얼마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여기 시민권을 가지시고 20, 30년의 일을 해도 그 보험에 5만 불밖에 없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워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금액을 산정해 놓냐에 따라서, 물론 보험료는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거겠지만 이게 개인이 뭐 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. 고용주가 낸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 보험에 높게 산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받아가시는 거죠. 슈퍼애뉴에이션 뒤에 숨어있는 이런 TPD라든지 인컴 프로텍션이라든지 데스 베네피시라든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보험들인데, 그 외에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산재라고 하죠. 산업재해, workplace injury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커버가 얼마나 클리어하냐,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라고 보이는데, 예를 들어 워킹 오신 분들이 농장에서 석 달 일하고 나서 세컨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, 뭐 연금 들고 뭐 이건 모르겠고 세컨 폼만 써주세요, 페이슬립만 나오면 돼요, 뭐 이렇게 하고 실제 그 뒤에 뭐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세금은 똑바로 내주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데 깔렸거나 이렇게 돼서 산재 클레임이 들어갔을 때 내 고용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재 커버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. 결국에는
워커의 형태로 일을 똑바로 하고 있었는 걸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산재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끌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, 그죠? 이 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캐시접을 하시더라도 은행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산업재 하실 때 보통 내가 일을 못하는 기간에 평균 내 웨이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캐시로 이제 돈을 받고 하시면은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죠. 네.